네, 치프 라이프 앨범은 2013년에 나왔습니다. 2013년에 나왔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앨범이 정규로 분류되어 있고 정규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앨범은 믹스테이프로 만들었던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믹스테이프라고 저 스스로는 칭했었는데 이 앨범이 어쩌다 보니까 한국 대중음악상 랩 힙합 부문 앨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플 뮤직에도 들어가 보면 그렇고 멜론에도 들어가 보면은 제 대표작 앨범으로 이게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 멜론에는 이제 제 아티스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명반 딱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애플 뮤직을 제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대표 앨범에 이 앨범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앨범은 상을 받을 만했나? 그리고 이 앨범 정말 명반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치프 라이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믹스테이프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앨범이에요. 그때 그 하이라이트에 같이 있었던 이보라는 친구랑 방배동의 반지하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이제 방 하나는 제가 쓰고 다른 방 하나는 이보가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쓰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약 만료 때까지는 내가 여기 쓰다가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돼서 제가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음악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을 때였죠. 2010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트랩 음악이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도 트랩 뮤직으로 히트치는 래퍼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음악의 어떤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었을 때였어요. 힙합의 어떤 주류 사운드가 바뀌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그 와중에 아마 이게 나오기 전에 아마 하이라이프가 나왔을 거죠. 컴필레이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좀 어떤 변화의 시기에서 저도 음악적인 변화가 있다는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고 싶은 앨범을 만들고 싶었고 근데 정규 앨범으로 하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아직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믹스테이프를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앨범입니다. 네, 수록곡은 총 13곡이 들어있고 근데 이제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또바라는 노래였는데 이 곡은 사실 좀 재즈한 힙합 사운드였기 때문에 사실 이 곡만으로는 이 어떤 그 당시에 힙합의 변화를 이 앨범으로 보여줬다라는 인상을 주기는 어렵죠. 하지만 수록곡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힙합의 사운드가 변화한 것에 저의 식대로 변화에 맞춰서 만들어진 음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는 이 서클이라는 곡이 좀 대표적일 것 같고 뭐 스윗 시즌 같은 노래도 그렇고 뭐 제뉴인 같은 노래도 그렇고 유명세도 좀 그런 편이죠. 뭐 르넥산스도 약간 그런 스타일의 곡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3년이면은 제가 회사를 만든 지 3년 차였기 때문에 3년 차고 이때가 아마 저의 20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앨범이었을 거예요. 이 앨범이. 네, 그래서 30대가 된 팔로알토가 이제 회사의 수장으로서 치프로서 그리고 30대를 시작하는 20대가 끝난 래퍼로서의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보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이 앨범 시작의 동기였고요. 두 번째로 어떤 앨범인가? 이 앨범은 좀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차가운 느낌의 어떤 쇠맛이라고 그러죠. 예, 쇠맛의 느낌인 곡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물론 타이틀인 또바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재즈한 사운드다 보니까 좀 따뜻한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앨범은 좀 쇠맛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좀 저는 좀 차가운 느낌의 쇠맛의 앨범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비주얼 아트워크도 좀 회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좀 차가운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치프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대표의 삶이니까 아티스트로서는 어느 정도 감성적인 부분도 감정적인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회사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할 때는 또 이성적인 판단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음악 사운드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사실 또바라는 곡은 전체적으로 앨범이 좀 차갑고 그렇게 대중적인 모습은 없으니까 오히려 또바라는 곡으로 좀 저의 기존의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곡을 수록하려는 의도로 넣은 거죠. 그래서 또바가 앨범의 이제 마지막 곡인 게 사실 치프 라이프라는 앨범의 결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 곡을 좀 타이틀로 함으로써
저의 기존 팬들에게 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제 기존 팬들도 이 앨범을 그런 장벽 없이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좀 그런 장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당시의 태도. 이때는 지금보다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 패기가 넘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어쨌든 되게 공격적으로 씬 안에서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레이블의 자부심, 나의 음악적 자부심을 최대한 가감없이 표현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믹스테이프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뭔가 정규 앨범이면은 더 어느 정도 흥행도 좀 의식하면서 앨범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앨범의 어떤 디테일이나 짜임새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공을 더 들여야 될 것 같고, 근데 믹스테이프면은 좀 더 래퍼로서 랩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더 포커싱해서 앨범을 만들자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믹스테이프라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달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어쨌든 우리는 정말 제뉴인하게 음악을 하고 레이블을 운영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거를 되게 어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꽤나 공격적이고 패기 있는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 앨범을 만들 때의 저와 그리고 지금의 저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이 앨범에 담겨있는 저의 가사들에서 하는 얘기와 지금의 저의 태도,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되게 어떤 근간이 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지금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차이점은 확실히 좀 더 그런 메이저 레이블이나 메이저 매체에 대한 반감이 꽤나 있었더라고요. 뭐 치프 라이프라는 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뉴인이라는 곡의 제 벌스에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누군 예능에 난 랩을 해 이게 팬들을 위한 내 엔터테인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치프 라이프 가사에서도 보면은 주변에 많은 래퍼들이 TV 방송 타 아니면 관두고도 전에 가요 작곡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유명세라는 곡 나와 형제들이 없는 곳 난 그냥 TV 꺼 현실을 바꾸려고 해 결국 우리가 이길걸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저 당시에 제가 늘 하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 음악은 우리 회사에서 보여주는 음악 컨텐츠와 우리의 음악들은 되게 세련되고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음악들이 미국에서는 주류인 음악들인데 한국에서는 왜 비주류여야만 하나, 뭔가 왜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어떤 아쉬움과 타협한 거 아니야? 과연 저 아티스트가 저걸 원해서 하는 걸까? 그냥 어떤 대중적인 인기와 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되게 제니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고,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아쉬움,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계속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힙합들이 왜곡돼서 보여지는 것, 아쉬움, 비판적인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이런 가사의 라인들로 이제 보여진 거죠. 그리고 저도 이 당시에도 내가 하는 음악으로 대중매체에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좋은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었고, 그 2010년에 나왔던 물러서라는 곡의 제 가사에 보면은 TV에서 날 못 봐 기회도 별로 없지 한땐 욕심 부렸지만 미련도 별로 없지. 어쨌든 저도 제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고, 그러려면은 좀 더 알려져 있는 대중매체에 제가 출연하거나 제 음악이 소개되는 기회들이 필요했고, 그런 기회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좀 좌절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러서라는 곡에서도 이런 가사가 나왔고, 그리고 치프 라이프라는 앨범이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당시가 아마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이 이제 시작된 그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때만 해도 그때 저도 쇼미더머니 방송은 뭔가 그 힙합 팬들이 좋아하는 어떤 힙합의 멋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앨범이 또 그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상황과 뭐 레이블의 상황과 그리고 이 당시 씬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제 섞이면서 나온 그런 가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이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점이 많죠. 이 앨범이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랩 힙합 부분 앨범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회사를 만들고 연차가 쌓이고 아티스트로서도 그리고 이걸 고집 있게 해나간다 이런 어떤 정신의 점수를 제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이후의 행보들 뭐 쇼미더머니 방송에 나갔다 할지 아니면은 그 CJN의 뭐 음악 사업부랑 인수합병 계약을 했다 할지 이 당시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이 앨범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과 모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실망하고 이랬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 앨범이 갖고 있던 어떤 무게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앨범에서 얘기하고 있는 팔로알토의 스피릿 이런 거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팔로알토로서 늘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제가 뭐 방송을 타든 제가 뭐 예능적인 활동을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음악인으로서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음악은 매 작품마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뭐 제 이 이후의 앨범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저한테 어떤 음악 작품은 다 일기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프라이프도 어떻게 보면 2013년에 저의 일기장 같은 거고 그러니까 다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하이라이트를 운영할 때도 늘 아티스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회사의 아티스트들 중에 쇼미더머니에 출연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돈을 벌게 되는 친구들한테도 방송 기회가 계속 생겨도 힙합 음악을 해서 이런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 너는 음악적인 모습에서 더 견고해지고 퀄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늘 했던 거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앨범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과 지금의 저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때보다 훨씬 더 나아진 음악들을 만들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앨범은 과연 좋은 앨범인가 생각해보면은 저는 좀 이 앨범이 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 커리어의 대표작이 되는 것은 매우 아쉬워요. 왜냐면은 저는 이 앨범을 지금 들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앨범에서의 어떤 제 톤, 그리고 어떤 프로덕션의 아쉬운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앨범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믹스테이프라는 접근으로 앨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트랙과 트랙의 어떤 그런 일관성이나 뭐 짜임새, 뭐 그런 연결성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앨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저의 어떤 입지와 팔로알토라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상을 주게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뿐 사실 이 앨범이 제 커리어에서 그렇게 많이 회자되는 앨범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여전히 뭐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곡도 없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대음 수상을 제 음악 커리어의 앨범상으로 받았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고 꼭 이 한대음 선정위원들이 인정하지 않았어도 선택하지 않았어도 좋은 음악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한대음 받든지 안 받든지는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상을 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음악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음악을 만들어서 낸다는 것 자체가 뭐 작품성, 퀄리티와 대중의 흥행성과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음악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건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저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라는 자신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 앨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앨범이 왜 좋았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또 이래서 좋아하셨구나 이런 느낌도 들 것 같고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감상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